안녕하세요. 설명이 짱이에요. 약짱TV입니다. 내가 먹고 있던 건강식품 비슷해 보일 뿐 다를 수 있습니다. 약간 헷갈리면 약사에게 물어보시면 좋은데요. 이 제품 괜찮은지, 효과가 있을지, 다른 약과 같이 먹어도 되는지, 부작용은 무엇일지 약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먹고 있던 건강식품 주요 성분과 실제 함유량, 이거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어떻게 먹는 건지, 내가 먹는 다른 약과 상호작용, 부작용이 있을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약국에 잘 물어보시는데 40대, 50대 분들은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하시고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 대부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만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섭취와 복용의 차이죠. 섭취는 식품을 뜻하고 복용은 약을 뜻합니다. 섭취는 건강을 유지하는 음식의 개념이고요. 복용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뜻합니다. 그런데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이게 그건 줄 아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기 콘드로이친 1200 세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콘드로이친 1200 이름이 같으니까 모두 똑같아 보이죠? 네, 모두 건강기능식품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는 일반 식품이고 하나는 건강기능식품이고 하나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자, 일반 식품은 이 포장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당류 가공품, 과채 가공품, 기타 가공품, 캔디류, 혼합 음료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일반 식품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일반 식품 같은 경우에는 콘드로이친 제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일반 식품은 실제 일일 섭취 그 함량이 약 20에서 160mg 보통 이 정도가 들어가 있고, 건강기능식품은 1080mg 그 정도 들어가 있고, 일반 의약품은 1200mg 그렇게 들어가 있다. 홍삼 제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홍삼원이라는 제품이 있고 홍삼정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하나는 혼합음료, 하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똑같이 생겨서 우리가 볼 때는 다 건강기능식품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는 혼합음료고, 이 혼합음료는 0.1에서 8.8mg 이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1g당.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2.4에서 34m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식품은 무조건 나쁜가, 혼합음료, 캔디류, 당류 가공품은 무조건 나쁜가, 그렇게는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 함량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꼭 비싼 제품만 좋다기보다는 그래도 본인 사정에 맞춰서 저렴한 제품, 좀 비싼 제품 이렇게 알고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저가 제품이 있고 고가 제품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생겼는데 가격이 달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프로폴리스 제품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제품이 모두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는 싸고 하나는 비쌉니다. 그러면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자, 프로폴리스 함유량은 총 플라보노이드로서 몇 mg이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제품은 1mg, 저 제품은 2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같은 건강기능식품인데 이렇게 함량이 다릅니까? 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2일 섭취량으로 총 플라보노이드에서 20에서 40 이상 들어가야지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가 나오는데, 구강 전용 프로폴리스는 함량이 1mg이라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mg짜리는 잎,
구강에 작용하는 프로폴리스고 20ml짜리 프로폴리스는 구강뿐만 아니라 온몸 전체에 뭐 항산화 작용이나 각종 유익한 작용을 하는 프로폴리스. 그러니까 1, 2ml짜리는 여기만, 20ml짜리는 온몸 전체에 작용하는 프로폴리스. 그래서 가격이 다르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 안 들으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 비슷해 보입니다. 자, 눈 건강기능식품 가격 차이점. 두 제품이 있습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대충 봤을 때 그냥 루테인하고 뭐 들어가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인데 가격 차이가 한 2배 정도가 납니다. 왜 2배 정도 날까요? 자, 성분을 보니까 비타민 A, 베타카로텐, 레티놀 이런 성분들이 공통적으로 둘 다 잘 들어가 있고요. 루테인도 충분하게 둘 다 잘 들어가 있는 눈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안구 건조에 좋고 야간 시력 개선에도 좋고요. 그리고 루테인은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준다 해가지고 우리 망막에 그 스마트폰이나 TV나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의 블루라이트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해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제품은 또 뭐가 더 비싸냐면은 지아잔틴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황반에 주변이 있고 가운데가 있는데 지아잔틴은 이 가운데 중심을 집중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더 보호를 해주게 되고 아스타잔틴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눈 영양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눈의 피로, 특히 눈 수술, 뭐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눈 수술 후 눈 관리에 더 좋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오메가3 같은 EPA, DHA 함유 유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눈의 개선, 그러니까 안구 건조, 그런 건조한 눈의 개선에 더욱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요. 그리고 빌베리 추출물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빌베리 추출물은 눈의 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슨 녹내장 같은 눈 수술 후의 관리나 눈 관리에 조금 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경우도 저가 제품이 있고 고가 제품이 있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B 다 똑같으면 똑같았지 뭐가 다릅니까? 네, 일반 비타민이 있고 활성형 비타민이 있습니다. B1 같은 경우에는 질산티아민이 일반 비타민, 벤포티아민은 활성형 더 고급, 더 비싼 비타민, 리보필라빈이 비타민 B2, 리보필라민 부티레이트는 더 업그레이드된 활성형 비타민, 나이아신은 일반,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조금 더 안전해진 비타민이고 피리독신보다 피리독살 포스페이트가 더 비싼 원료, 좋은 원료, 시아나코발라민보다 메코발라민이 더욱더 간의 부담도 적고 그리고 효과도 더 뛰어나고 그런 제품이고요. 엽산, 그냥 그 엽산 말고 활성형 엽산이라고 따로 있고요. 산화 아연, 그거보다 글루콘산 아연, 탄산칼슘보다는 코랄칼슘이 더 좋고요. 황산철, 푸마르산철보다는 철 아세틸 트랜스페린이 더 비싼 원료, 고급 원료. 그래서 이런 원료를 사용하게 되면 흡수율이 더 좋아지고 간에서 대사가 더 짧아지기 때문에 간의 부담이 훨씬 적은 비타민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고함량 비타민제를 드시고 간 수치가 올라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활성형 비타민으로 드시게 되면 간의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그런 특징이 있고 위장이 부담된다. 비타민, 미네랄도 어떤 사람들은 속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흡수율이 좀 더 좋고 위장의 부담이 적은 비타민, 미네랄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낫고요. 지속시간, 비타민 먹어봐야 금방 빠져나가가지고 별 효과가 없는데 하루 종일 지속이 될 수 있는 방광기가 긴, 더 오래 지속이 되는 비타민이 따로 있습니다. 활성형 비타민 같은 거. 그리고 각종 세포, 각종 장기, 뇌, 근육, 필요한 장기에 더 잘 들어가는 그런 비타민이 있다. 그래서 가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제품이 어디에 먹는 건가? 우리가 과대 광고를 보고 듣고 구매를 보통 하시는데 이렇게 광고를 보고 구매한 것보다 실제 허가된 기능성 내용 혹은 효능이 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부당하게 표시, 광고 이렇게 돼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뭐 키 크는 어떤 영양제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제품이 키 크는 걸로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허가를 받았다고 막 광고하는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붓기 완화로 허가 안 받았으면서 붓기 완화 효과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 광고하는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이 아닌데 뭐 탈모를 치료해주는 그런 영양제인 것처럼 막 광고를 합니다. 실제는 그렇게 허가를 안 받았는데, 자, 그래서 소비자 체크 포인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런 광고 전단지나 어떤 말에 의한 광고성 그런 말을 보지 마시고 제품에 표시된 제품 뒷면에 그 깍에 포장지에 표시된 영양 기능 정보, 효능 효과를 확인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런 식으로 그 제품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시된 그 문구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품 포장지에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약국에서 약사한테 물어보시면 웬만한 약사들이 다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내가 먹는 다른 약들과 이 제품이 어떤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이 있지 않을까. 대표적인 상호작용, 부작용이 출혈입니다. 출혈 위험. 그래서 내가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 와파린이나 그런 것 같은 항응고제, 그러니까 혈액순환에 관련된 약을 병원에서 타서 드시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 꼭 약사한테 물어봐서 같이 먹어도 괜찮은지, 같이 먹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성분 리스트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상황 봐서 물어보시고, 신부전약, 부정맥약을 드실 때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고, 당뇨약을 드시고 계실 때 모든 당뇨약이 아니라 일부 당뇨약, 일부 특정 당뇨약하고 조금 저혈당 위험이라든지 고혈당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약이 그 건강기능식품이 있고요. 위장약, 설사약, 과민성 대장 질환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관찰하면서 조심하면서 드셔야 할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정신과 계통, 신경정신과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특히 다이어트 제품 이런 그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 조금 더 그 신경정신과 약과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식품이 있고요. 그리고 카페인 함유 드링크, 뭐 에너지 음료, 커피, 녹차 이런 거 너무 많이 드시면서 그러면서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헷갈리면은 약국에 물어보시면 되고, 내가 눈 영양제를 드시면은 눈 영양제에 비타민 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 비타민제를 또 드시게 되면 비타민 A가 너무 과량이 되면은 오히려 피부 뭐 건조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 골다공증약 드시면서 거기서 병원에서 칼슘제 처방 받았는데 다른 칼슘 보충제를 추가적으로 드실 때 너무 많은 칼슘이 변비를 일으키거나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마그네슘 변비약을 드시는 분들이 마그네슘 근육 떨림에 이렇게 마그네슘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혹시나 뭐 설사라든지 다른 심장에 부담을 느낀다든지 뭐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갑상선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요오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게 될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는 드셔도 되는데, 그래서 그 함량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 건강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에 비타민 B3, 나이아신이 좀 들어가 있는데, 종합 비타민에 나이아신을 또 많이 드시게 되면, 너무 많은 과량으로 드시게 되면 안면, 홍조, 가려움 이런 피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약사에게 물어볼 때 약국이 너무 바쁠 때는 물어보지 마시고, 왜냐면은 바쁘면은 알려드리고 싶어도 못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 약국 봐서 좀 한가할 때 물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고요. 상담은 구매 여부와 그 해당 제품의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다 알려드리긴 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안내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단골 약국이라든지 그래도 몇 번 약을 사서 조금 그래도 좀 친한 약사한테 물어보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설명을 다 해줄 수 있겠죠. 이상으로 헷갈리면 약국에 물어보세요. 이 제품이 어디에 먹는 건지, 어떻게 먹는 건지, 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 주요 성분과 실제 함유량이 얼마인지, 내가 먹는 다른 약과 상호작용,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